아무튼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죠? 그 사회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또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뭐 그냥 시킨 대로 뭐 들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안배를 하고 35시간을 대부분 우리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뭐 많이 했겠지. 그리고 수능에 개점 높은 거 하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 그냥 수능 시험 보는 거 하는 거. 근데 뭐 어차피 몇 번만 잘 보고 나머지는 다 잘못 보는데 뭐하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 학교는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나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잘 안 갔거든요. 저는 안 잘리기 위해서 좀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이 시수 안 잘리, 퇴학 안 당할 정도만 나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왜요? 그럼 뭐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야? 이 교과라고 하는 것도 실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끊임없는 합의와 투쟁 속에서 그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돼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뭘 지금 빨리 검색하냐면 교육 연보를 검색해요. 빨리 교육 연보를 검색하기 번거로우면 KESS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총 몇 명이나 있고 그 중에 어느 교과 선생님이 제일 많은가를 보면 한국에서 어느 교과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KESS를 하면 됩니다.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거기 보면, 아니면 검색어를 2020년도 전국 고등학교 교과목 담당자별 교원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등학교죠. 중학교보다 중등이라고 하니까. 예, 찾았어요? 그러니까 교육 연보 해가지고 2020년 중등학교 교원 교과목 수야, 교과목별 교원 수야. 자, 기용이가 나 저기 조경을 좀 해주시고, 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거로 가르쳐줄게. 같이 봐봐. 자, 보자. 국립 살인부 있는데, 국립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과학고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국립은 보청 교육에서 하는 거고, 살인부도 살인고등학교니까 상관이 없고. 자, 전체 이게 이제 다른 거 빼고 11만 1,894명의 교원이 있는 거야. 됐지? 그런데 국어는 12,950명이 있어. 그러니까 국어 담당하는 전국 그 교원 수가, 중고등학교 선생 수가 12,000이야. 노동은 3,700명이지. 사회는 국사 포함했어. 1,597명이야. 수학은 11,883명이야. 과학은 얼마야? 여기 11,323명이야. 넘어가야 되고. 다시 그대로 가면은, 이쪽으로 스크롤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 보게. 너무 잘합니다. 특별 공유상으로 A 플러스 배달해 줄게. 자, 거기까지. 키가 1,576명이야. 2020년 기준으로. 체육 8,616명이야. 음악 4,368명. 미술 4,144명이야. 외국어 영어는 14,000명.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뭐야? 영어 수업을 제일 많이 한다는 반증이지. 그 다음에 외국어는, 기타는 17,903명인데 더 끝이야? 내가 또 다른 자를 찾았는데 이 중에서 중국어 교사는 1,023명이야. 일본어 교사는 1,123명이야. 독어 선생 몇 명인 줄 아니? 전국에 72명이야. 불어는 53명이야. 스페인어 30명이야.
일단 다른 얘기부터 할게. 뭐 이번에 중국어 선생님 안 뽑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수요 곡선이 올해 이렇게 은퇴한 놈이 없어서 그런 뿐이지. 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봐. 자, 중고등학교 선생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나이 몇 살? 27에서 30 정도 되겠지. 군대 갔다 오고 재수한 놈들, 뭐 시험 여러 번 보는 분 30이 하겠지. 근데 은퇴 62살이냐 60살이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동년 몇 살이야? 60이야? 62. 좋아, 그러면 32년간 재직한다고 쳐봐. 자, 그러면 14,040명 나누기 32를 해봐. 14,400을 해. 14,400 나누기 32를 해봐. 350이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과는 그냥 균등하게 선생님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1년에 450명 정도를 충원해야만 되는 거야. 무슨 계산인지 이해됐냐? 그지? 그러나 물론 어느 해에는 비슷하게 좀 많이 뽑은 애가 있다면 또 나이가 몰리는 때가 있다면 증감이 있겠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국어는 10,000명 정도 있으니까 한 300명 정도 있겠지. 그런데 뭐 서울, 경기, 뭐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다 보면 어느 지역에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국어는 한 300에서 25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거고 영어는 300에서 350명, 수학의 경우는 3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거지. 이거 그냥 교육부 공부 안 봐도 대충 다 할 수 있어. 똑똑하면. 그런데 중국어는 올해 왜 없지? 이 얘기 엉뚱한 데 같지만 중요한 얘기야. 왜 없을까? 자, 그동안 중국어를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외국어로 선택해서 들은 게 언제부터야? 거꾸로 물어볼게.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외교 수립한 지가 몇 년도니? 1991년도. 오케이? 맞아? 지금 몇 년이야? 30년 정도 됐네, 딱. 한국이 미국하고 수교한 지는 몇 년? 신미양요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병인양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수능이라고 하는 그 그지 같은 거나 공부가 있으니 다 이렇게 바보 멍청이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 한국이 일본하고 국교 수립한 지는 언제야? 언제냐? 1965년인가? 그때 되지 않아? 물론 그 이전에는 뭐야, 한일합방이 있고 일제강점기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36년간 일본이 통치도 하고 그랬잖아. 그치? 독일, 생각해봐. 그러므로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 근년에 들어와서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한참 넘어서 이제 중국하고 뭔가 무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면서 중국어 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겠지. 한국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보고 불하던 선생님들은 다 집에 갔냐? 뭐 정년퇴직 시켰어 일부러? 명예퇴직? 그건 아니겠지. 그러므로 중국어 교사 중에 선배급들은 주로 이 보고프로 하다가 연수를 해가지고 뭐 다시 과목을 전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일찍퇴직할 때 좀 많이 뽑았다가 또 이제 막 늦기 시작하면은 좀 적게 뽑고 그러겠지. 그러므로 중국어 교사를 언제 얼마나 뽑을 건지 예측하는 방법은 간단해. 전국에 있는 중국어 교사들의 현재 연령과 그걸 딱 대입해가지고 65세 몇 명, 62세 몇 명, 61세 몇 명 해가지고 딱 조사해보면 몇 년도 얼마 뽑고 답이 뻔히 나오는 거야. 그냥 교육부 통계청 가가지고 여기 공개된 거 없으면 나 이거 뭐 한반때 중국어가 교실 과목 하는데 도대체 내가 10년 안에 뽑을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서 나 그 가능성 있으면 하고 없으면 포기하겠다고 해가지고 까먹고 말해달라고 하면 그거 뽑아버려. 난 믿기 너무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야. 일본어 선생 언제 했겠어. 이게 참 쪽팔린 얘기인데 일제 36년 거치면서 그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배운 도둑질하고 뭐 일본어 교사 많이 하고 뭐 일본하고 한참 교류하고 뭐 할 때는 많이 했겠지. 그리고
그 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많이들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제2의 국어는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저기 중국어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어 교사라는 말은 아니야.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머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하는 거야. 뭐 그게 뭐 없으니까 당장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젠장아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완전 터지고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아베가 뭐 삽질하고 이럴 때는 일본어가 다 망했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막 자꾸 신문 기자만도 못한 기자도 참 기레기 같은 놈들이지. 똑같은 거지. 장기 기전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될지 보고 나 이건 아냐 하면은 안 하면 되지 뭐. 뭐 이승이 뭐 사람 나고 공부 났지 뭐. 그지? 그런 걸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교과표의 그 교원수 앞으로 가봐. 를 보면 맨 앞에 국어 나온 데 가봐. 좀 올려야지 얘기해서 좀 전체 보기 해가지고 얘 좀 보게. 이렇게 나 맞아. 했어? 이걸 보면 우리는 국어, 수학, 아까 들었던 영어, 그 다음에 뭐 사회, 과학, 기가 이런 것들이 코어 교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교직 과목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자 조심해야죠. 뭘 조심해야 돼? 내 인생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내 기억을 들어줘. 목표가 나는 선생 되는 거야라고 하면 나는 좀 전략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중국을 너무 사랑해. 그 중국어 드라마 보면 막 너무너무 막 쫄깃쫄깃하면은 그거는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어 교사가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폄하한 의미는 아니야. 밥벌이로서의 교사가 너무 목적이라고 하면 난 지금이라도 차라리 이게 낫지. 국어가 낫고. 물론 거기도 경쟁이 많지. 왜 경쟁이 그러냐면 중국어 교직을 하는 인원수의 몇 배는 또 구분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300명 중에 300등 하는 거하고 그죠? 20명 중에 20등 하는 거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체감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영어 하면 되겠네? 뭐 간단하지 뭐 지금이라도 영어 할 수 있는 거 편입하면 되잖아.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르지. 14,000명이니까 교사가 꿈이라면 나는 그렇게 컨설팅 해주고 싶어. 근데 중국어 교사를 한다면 또 다른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또 생각해봐야죠. 밥벌이의 문제와 나의 이 취향과 취미를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는 진지하게 고민하면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교육이지. 개뿔도 아닌 것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난 이렇게 천재같이 다 증거를 제시하잖아. 누구도 본박할 수 없는. 그런데 난 여러분들한테 싫은 게 뭐냐면 관성적으로 기왕 했으니까 난 그냥 미련 갖고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제발 그러지 마. 낭비야. 안 돼. 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어차피 돌아와야 돼. 그냥 안 돼. 포기하면 편해. 아니 그 포기가 아니야. 어차피 안 될 거야. 되려면 되는 길로 갔어야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너무 재수없냐? 그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시 가야지. 새롭게 차근차근. 그게 더 빠른 거야. 결국 제일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컴퓨터 같은 거 이제 PC나 아니면 노트북 보잖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갈아엎는 거. 처음부터 갈아엎으면 처음부터 표못하면 시간도 제약되고 일도 잘 되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다 보여 그냥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다시 돌아오자는 거야. 돌아오기는 뭐야? 자, 우리는 이 수업 제목을 갖고 했어. 교과가 뭔지 개념을 잡아라. 또 중국어, 교과로서의 중국어가 뭔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뭔지 개념을 잡고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수업이 이거야. 그런데 이 수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아, 물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취미로 하겠다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교과로서의 중국어를 그러니까 실생활에 쓰고 내가 영업을 하고 중국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중국어가 아니라 이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교과로서의 중국어를 한 번도 일생에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아니 이유는 간단하죠. 이걸 들어야 자격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참 이렇게 만든 제대로 만든 사람 왜 그랬겠어? 적어도 중국어를 강단에 서가지고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도대체 교과 개념이 뭔지, 중국어로서의 교과로서의 중국어는 어떻게 설정해 갖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가라고 하니까 취지는 좋지. 근데 문제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처량한 신세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첫째는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거를 내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뭔가 할 거야. 내지는 나는 그걸 순수하게 학문적으로라도 교과 교육론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라고 한다면 이거 수업이 살 수가 있지. 근데 그러냐? 왜 우리는 이렇게 효리부동하게 살아야만 하냐?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것이 교직하는 학생들한테 왜 시험 안 보냐고 내몰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이해돼서 소진은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고 떠벙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도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미련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수업도 듣긴 들어야 돼. 야, 그게 또 답답해 나는. 나는 안 될 거면 절대 안 해. 그럼 있으면 뭐해? 만약에 내가 평생 차를 한 번도 안 몰 것 같은데 면허증을 냈다. 면허증 나면 그날 바로 가가지고 차 산다. 똥차를 사든 뭐 어떻게 하든 운전하려고 차지 꺼지고. 내가 그랬어. 그냥 면허 따고 그날 바로 차 몰고 왔어. 그냥 뭐 오니까 오겠더라고. 어떻게 왔는지 몰라 집에. 그냥 왔어. 그죠? 이 문제가 남는 거야. 그러므로 만약에 이게 수업이 이거의 목적에 맞게 된다면 자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중국어 교과는 어떤 위치인가? 이 속에서 애들은 수능 본다고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어를 재밌게 할 건가? 그럼 중국어의 교재는 또 뭐냐? 교재 연구법인데 그걸 다루거든. 요 이론과 이 교과 개념 속에서 그러면 중국어 교재는 어떻게 구성시킬 건가? 그 교재를 내가 어떻게 교재와 교환은 다른 거야. 그 교재를 내가 해석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계획서를 세운 게 교육 아니야. 그건 또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공부한 적 없거든. 너무 재밌어서 내가 TV 봤어. 나 막 체계적으로 그게 탁 나오는 거야. 교과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럼 중국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중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중국의 속성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국어 자체에 집중해서 교과 개념을 잠시 접어두고 중국어란 무엇인가는 교과 논리와 논술이고 중국어 논술을 쓰는 게 아니야. 다 삽질하는 거야. 그게 교과 논리고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환을 작성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수준에 어떻게 접근해 갈 건가는 교재 연구법에 갈 거고 요거는 교과로서의 중국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중국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면은 게다가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면 요게 나오는 거야. 알겠냐? 그럴 때 이 문제가 남는 거야. 그다음
예전에 한 5년, 10년 정도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이 교직 과정 시험 보는 거를 강조했었어. 이유는 왜 그랬느냐? 어쩌면 2020년도 이전까지 중국어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인구 감소의 영향이 초중등학교에도 몰아치고 이거 주니까 그러다 보면 중국어를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수가 줄어서 중국어를 더 보게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차 있는 중국어의 병목 현상이나 즉 이제 필요하니까 많이 모았다가 이게 차버리면 영어 같으면은 그 연령별 분포가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고 밀도가 비슷하다면 중국어는 특정 시기에 이 연령 분포가 몰릴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그 시기에는 시험 보면 거의 많이 합격할 거야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시기가 3, 4년 안에 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고 계속 병목 현상에다가 20년 후에 온다 그러면 20년간 시험 공부할 거야. 뭐 그냥 때려차야지 뭐. 이해되냐 뭔 말인지? 입에도 또 몇 얘기를 해봤어? 그러므로 이 중국어를 잘한다는 거와 중국어 교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완벽하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교사는 교과로서의 중국어를 가르칠 능력이 있고 그 정도 수준의 중국어 교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유학가면 잘 될 거 있다 싶기도 하고 여기서 못하면 그거 하면 잘하냐? 쉽게 예를 들어줄까? 니들은 초급 중국어 시간에 공부 잘하는 그 유학한 애들이 오면 막 쫄아. 그게 멍청한 거야. 왜 그래? 교과 개념에서 중국어는 교과로서의 중국어에서 교과목으로서 초급 중국어 일은 그 수준이 어느 건지를 미리 설정하는 게 있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내야 맞고 그거에 벗어난 문제를 내면 랩놈이 바보고 그리고 그거는 중국인과 붙어도 체계적으로 이 초급 중국어이라는 교과목의 교육 목표를 따라서 공부했다면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게을렀다면 F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4학년이 오든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말들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수도 고민하는 것 자체는 실은 일견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뭐야? 그 수업 들은 놈이 미친놈인 거야. 중국 갔다 와서 근데 뭐하러 들어? 낭비지. 1학년 과목이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지. 그냥 초급 중국어라는 그거 자체를 정해놓으면 4학년이지만 중국어를 한 번도 안 한 놈은 들어도 되는 것이고 1학년이지만 이미 중국어를 많이 들었다면 그 친구는 바로 중국 중국어나 이거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그거는 뭐죠? 이거는 뭐야? 중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몇 단어 정도 이상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듣는 게 중국 중국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2학년 과목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닌 거야. 그러나 기본을 생각하면 답은 뻔한 거야. 왜 재수없게 막 학년을 지정하고 난리야? 내가 알아 들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뻔한 거잖아 답은. 아니 뭐 중국인이 그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중국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도 한국어 가르치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 그렇게 예컨대 손바닥만한 할 때 손바닥 띄우고 만한이 아니면 손바닥만 붙이고 한이 아니면 손바닥 만한 다 붙여야 돼. 어떻게 써? 손바닥만 띄우고 한이야. 왜? 손바닥만에 맞는 것이 그러고 그 다음에 한은 그 형용동사 뭐라고 하지 용언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늘 틀려가지고 국립국어원에 질문해봤어. 그런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내가 이 고제를 툭 던져놓은 거는 뭐였냐면 예전에 그렇게 야 기왕이면 빨리 문 닫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다들 공부를 잘 못한 탓이지.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 생각, 무슨 당장은 이제 막 딴짓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야 너는 받아 떨어지니까 2년 계획 세워서 해 그러면 꼭 1년 계획 세워서 하고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또 떨어지고 뭐 이래.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뭔 말인지는 모를 거야.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이 교직 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을 볼 때 이 중국어의 문법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뭐 한 얼마 되고, 그다음에 중국 문화나 문학 부분에 관한 배경 지식이나 중국어로 독해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또 얼마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구문에서 세동의 뭐 육룡이 나라에서 어쩌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나오는 옛날 문헌에 조금 인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 이렇게 있어서 교육학도 뭐 20% 보잖아. 교육하겠던 뭐 행동주의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교육학 평가 교육공학 같은 거. 나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교육학을 다 외워버렸어. 다 읽어보고 너무 재밌더라고. 교육 철학이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시험 봐도 나는 지금 중국어 교원 시험 합격할 것 같더라고. 물론 뭐 출제로 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교과 교양론의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그냥 읽지만 하고 넘어가고, 교과 교양론에서는 아까 말한 문학과 문화학의 고전 파트를 맡아서 시험 준비하시는 길잡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에서는 중국어 어법이나 뭐 중국어학 이런 거 있잖아. 뭐 그죠? 뭐 성조의 변조라든가 뭔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제 뭐 의문론 이런 것들도 다뤄서 시험 보기 도와주라고 하자고 이제 해서 막 내가 좀 했었어. 그러다 요즘 이제 뭐 에바 그만 귀찮아 이제 그만하래. 후배들 알아서 해.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뭐 감독하고 뭐 일을 처지도 아니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를 왔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어차피 요 중국어 교과 교육문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업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직 교원 임용 시험에 대비한 특강을 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놀고 집에 가자고 하기도 참 그렇고 하는 이 곤란한 상황을 그냥 후배들한테 맡겨놓으면 뭐 그냥 요거에 요런 수업 내용의 전반적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요런 내용 이론적인 얘기 교과서 읽어주고 갈 것 같아서 어린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냥 온 거야.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까 요 8글자에 대해서는 전혀조차 여기 3명 말고도 더 관심은 없는데 어떻게 졸업하려다 보니까 요 과목을 선택하게 된 학생도 있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지. 그래서 그냥 니들이 뜻은 안 뜻은 요거에 관련된 제2언어 이론 같은 게 이거 어려운 중국어 교재 가지고 막 이기가지고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욱박지르면서 나는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야. 지금부터는 니들이 얘기를 해야 돼. 뭐 하고 싶은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다가 학점만 주세하면 그게 전부 다 통일이 된다.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적어도 나와서 공부하는 이 수업 시간에, 그지? 우리가 뻔히 알고 거짓말하는 시간은 되지 말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아까 저기 민우부터 얘기했으니까 솔진이 넌 뭐 했으면 좋겠어? 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걸 문자로 보냈잖아. 고민 좀 하고 오라고. 원래는 수업을 물론 교직 필수 과목이라서 되는 것도 있는데 제목이 교과교육이라고 그런 내용을 배울 줄 알고 그 이전 교과교육 수업을 어렵게 했는데 재밌게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거라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용되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단어가 좀 아니라서
더 어렵게 됐고 음. 해석할 때 약간 본문에서 당연하지. 왜냐면 만약에 춘향전을 문학사 시간에 배운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이 조선왕조 후기의 작품을 읽는 거니까 당연히 그게 춘향전 자체가 지금 국어하고 다르겠지. 그다음 이광수의 무정을 읽는다면 또 1910년도에 글이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당연히 그거 읽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을 막아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이 중국어를 읽고 훈련하는 그 기간이나 양이 워낙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미안해.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하는 것처럼 얘기라서 미안한데 우리 과의 중국어의 그 학습 그 목표가 너무 저열해. 너무 낮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취업한다고 생각해서 중국 뭐 무역회사 갔다 내지는 이러면 어떻게 이제 어떤 정도의 중국을 구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3, 4년 수준 가지고 뭐밥 먹고 살겠냐? 그리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 일견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니들이랑 같이 시험 보고 이런 애들은 이미 그것까지도 한 거지. 자, 그래서 공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좀 안 돼가지고 사전에서 당연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이드에서 찾았는데 그거를 그 문장을 그냥 중국인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해서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왜냐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풀이할 수는 있지. 예, 근데 고등은 아예 잘, 김희동에서는 워낙 우리는 이해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문도 잘 모르니까. 당연해. 걔 잘 몰라. 왜냐면 한국 사람 중에 김희동 선언문을 정확하게 의미 해석하라고 하거나 그럼 뭐 쉽게 알겠냐?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그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야. 근데 니는 뭐야? 요거를 저기 중국 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야? 뽑는 인원은 적은데 오는 놈은 많으니까 어떻게든 어렵게 해가지고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까 별짓 다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저는 이거 이대로 해도 어렵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조사해가지고 해봤는데 가이드에서 보고서라던가 그런 뉴스 같은 거를 다 같이 관심 있는 거 하나씩 들고 그럼 소진아, 너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니? 그래서 저도 그 몇 개를 좀 골라봤거든요. 그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가 미래 20년 이내에 지금 90년대생들이 가장 귀찮아질 이거랑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봐서 2021년 중국 청년들의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그거에 대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중국인들 어떤 거를 좀 많이 쓰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많이 보는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게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한류가 어떻게 찾아봤고 그 다음에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 같은 중국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들 그 정책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메일 주소 적었어? 알고 있어요. 오케이. 붙여도 되겠네. 좋아. 그런 주제를 같이 보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까지 소진이가 한 말을 딱 서너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 즉 현대 중국 뉴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의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같이 읽어보자는 거야?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소개를 하니까 중국어를 읽는 거를 포함하는 거야? 아니면 중국어 읽을 필요 없이 내가 요약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라고 한국어로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방식이야? 아무래도 수업이니까 같이 읽는 방식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감독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 따끈따끈한 관심 분야의 현대의 인터넷 글을 읽는 거지. 인터넷 뉴스 읽기네. 그러니까 편하게.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얘들 적을 시간 줘야지. 현대중국 관련 뉴스 검색해서 읽게요. 미디어 자체를 읽기는 뭐 아니고 그냥 뉴스라고 하죠. 이게 1번이야 이제. 하나 더 있다고 했으니까 2번도 적어주고.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아무래도 중국어가 전공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중국 여행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읽을 거리를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네이버에는 중국 여행 관련된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많고 그래서 근데 그거가 이제 in Chinese 아니 in Korean? 중국에서 여행. 그러니까 중국 여행한 글을 네. 중국어로 쓴 거야 아니면 한국어로 쓴 거야? 중국어로 쓴 거를.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슬래시하고 여행이라고 합시다. 여행 관련 글을 찾아서 읽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좀 알아봤는데 가이드랑 그다음에 취나 유시 그다음에 따봉이 좋아요. 그러면 뭐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면 되고 주제만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혜린이는 뭐? 저도 가이드 만약에 교원 수도 많이 주고 이러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 계시면은 교원하시는 분들 만약에 중국으로 가서 교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뭐 중국 대중문화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기사를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토론을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토론하자는 거야? 네네, 그냥 한국어로 된 기사를. 좋아. 그러면 소통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현대 중국이라고 하자. 근데 뭐 이게 고정은 다들 싫어하니까 현대 중국이라고 하지 뭐. 현대 중국 대중문화 소개 글 읽고 토론하기야. 현대 중국 대중문화 이거 조금 다르네. 대중문화 크게 해도 말하는 한국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교과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냥 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오케이. 그래 그때마다 맛있는 거 어차피 못 먹겠구나.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 뭐 근데 저도 저거 1번하고 똑같은 1번 1번에다가 잠깐만 2번이랑 1번하고 2번하고 야 그러면 중국 사회학원하고 합반해야겠다. 이거 하면 낸 사람 당연히 할게도. 그 다음에 본인도 저는 사실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교수님 제시한 3번은 뭐냐면 그 중국 문학사 교재 읽기지 뭐. 중국 문학사. 네. 읽긴데 이건 이제 중국어야. 여기도 중국어지 지금 밝혀놓읍시다. 그래야 또 중국어에 경계나는 사람들하고 또 구분을 해주는 데니까. 네, 그래서 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자, 그 다음에 또 하면서 다 얘기해야 돼? 우리 서영이는 뭐 하고 싶어? 저도 3번으로, 오케이. 그 다음, 유리는? 3번. 3번, 오케이. 3명. 혜연이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아니, 새로운 걸 제안해야 돼. 뒤집어, 3개 중에 택하지 말고. 저는 쉬운 2번. 저 2번. 그 다음에 기영아? 네. 너? 2번.
너 신박한 제안 뭐라고? 제안 좀 해. 제안해봐. 저는 중국어를 배워요. 뭐라고요? 중국어를. 당연하죠. 중국 가능하죠. 좀. 여기는 두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나눈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얼마든지. 진짜 나는 뭘 하냐면 내가 정말 이쁘다고 옷을 사줬는데 딸내미가 안 입어. 누구 죄야? 그것도 비싼 걸 사왔어. 그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교육에서 어떤 가야 할 정당한 목적지까지를 다 버린 채 말 들어주는 게 과연 온당한가? 좋은 건가 하면 또 문제가 되긴 해. 자, 그 다음에 빼는 저도 2, 3번 2, 3번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면 돼. 2, 3번 두 개가 한 명씩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그 다음 민우는 얼마든지 4번. 1번하고 음. 찾아보니까 인민만은 인민망. 중국어도 볼 수 있고 한국어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틀 안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뉴스를 오케이. 망이 아니라 망이래. 아, 왕. 초대 친구가 말했던 거는 맞아. 인민만 맞아? 인민 왕. 그럼 아니겠어? 한국어는 읽으면 망, 중국어 읽으면 왕, 인터왕, 인터넷 왕.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찾으면 되지. 이거 같은 느낌 나는. 뭐 너무 똑똑하게 생각한다. 여기는 특별히 A 플러스. 유리는 내 마음속에 A 플러스야. 애플리에게 아프다. 뭐 언제까지나. 이런 데서 본인이 자유주제제 실은. 그러니까 요거의 큰 차이는 약간 그 컨템포러리한 뉴스냐 아니면 여행이냐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제안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마음껏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저 주제를 찾아서 같이 읽는 게 아니고 그걸 강의를 해보고 그럴 방법도 있겠네. 자기가 자 그럴 때 이제 어차피 이제 민우까지 하면 다 발표는 한 거잖아요. 여기서 덕점을 찾아봅시다. 자, 들어가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흥분해서 뭐 모두 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잘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 요거하고 요거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예컨대 수진이는 중국 여행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끊어줄래? 한때 끊었어요. 그래, 그럼 됐습니다. 다시 듣게 워낙 터지면 이게 그런 글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하면 한류에 관련된 예컨대 요즘 BTS나 이런 팬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팬들 이렇게 모이는 사이트 계정을 일부 뭐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전처럼 그런데 제 마누라가 암이라서 굉장히 요즘 흥분하고 있어요. 지민파 이런 데 나간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시진핑한테 편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예를 들을게요. 예를 나는 중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 대중문화 중에서도 대중문화를 전체 쭉 인트로덕션으로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가요,
아니면 뭐 중국에서 한국의 포맷을 100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중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요즘 뻑하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거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냐에 관한 글을 뭐 한다거나 주제는 자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글을 먼저 선택을 해야죠. 찾아내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을 엄청나게 길어서 그거 읽으려면 뭐 1년 걸린다. 1년 너무 심했나? 아, 그럼 뭐 책을 읽으면 1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분량이.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중국어로 읽어봐요. 발음을 쭉. 읽는데 한 20분 걸렸다. 그러면 그걸 읽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같이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간략하게 서로 토론하려고 하면은 20분 번역했는데 한 30분, 그냥 토론 20분 하면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거를 선택을 하면 다른 학우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뭐 수업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이 시간에 이 친구가 뭘 읽을 건지를 알고 자기도 뭐 공부는 안 해오겠지만 그래도 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진이라면 나는 중국의 대중문화 중에서 한국 포맷을 갖고 있는 빠바니 따오나시 뭐 이런 빠바시나 이런 거가 어떤 식으로 중국에서 그 제시를 됐고 그 다음에 그 잉샹이 루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요거하고는 달리 실제 그것을 설명해주는 중국 글을 여기다 띄우고 하자는 복사해서 주든지 해가지고 내가 어느 신문에 내지는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을 기다. 어쩌고저쩌고 읽으니까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고 댓글도 이렇고 해가지고 그걸 토론하고 같이 중국어로 번역하고 하면은 두 가지는 얻을 수 있죠. 그 땅다의 한위, 그죠? 현代한위에 대한 그 강두가 짱두 하는 훈련이 되는과 동시에 뭐 그 관련 분야의 뭐 정보도 서로 이런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하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가십시오. 첫 번째 주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준 교재의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민우가 생뚱하게 이거 읽어보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이 정도 분량이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읽을 수 있겠다는 분량을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한 일주일쯤 전에 그것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꼭 이어서 읽지 않더라도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미안해. 예은이가 나는 그 중에서 특히 그 유세 명언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발표할 때 여러분 여기라고 알고 나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쭉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나왔던 그 시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소설이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공부하고 중국어로 공부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도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해요. 근데 한국어로 하기 전에 중국 자료를 찾아서 그걸 우리말로 옮겨주는 한국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거를 지우고 나면 1번과 2번과 4번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 해석이 안 되면 번역기 돌려. 그리고 그 번역기를 돌리고 나서 검증하는 훈련을 내가 시켜줄게. 뭔 말이냐면 번역기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나 영어는 요즘 뭐 미국인 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급하면 워드 통째로 넣어버려. 그래서 영어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구글의 번역기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또 검증해내고 하는 그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자, 봐봐. 누군가가 취업해가지고 예원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딴짓을 해가지고 딴짓은 아니지 뭐 교직 쪽이 아니고 뭐 중국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뭐 문서 오면 그냥 번역기도 돌려버리면 되지 뭐. 전화 오면은 잠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때만 빼고 나머지는 중국어 실력은 전혀 의미가 없어. 앞으로 우리가 살 세대는 누구의 호흡을 그 일을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처리할 건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야. 아, 물론 대화를 하려면 필요하겠지. 그런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데리고 다니잖아? 지들이 나보다 중국어 더 잘해. 왜냐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막 들려주고 얼마나 빨리 치고 하는 건지. 예전에 번역 기계는 엄청나게 큰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다 주머니에 들어있잖아. 그러므로 중국어를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져야 돼 이제. 그래서 뭐 성조가 틀렸다 이거 뭐 진짜 개소리야. 그거 전혀 아니야 이제.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즉각성을 가지고 필요할 땐 어떻게 대화할 것이며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주관적으로 처리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런데 자 이렇게 번역을 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한테 나 무슨 말 해야 할 건지 알려줘라고 얘한테 물어볼래? 거꾸로 얘기해서 삼성의 이재용은 통역하면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지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대학은 뭘 배워야 돼? 물론 같이 가야지. 그러나 뭐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 생각을 해보면 난 니들 정말 한심해. 열심히 책 더 읽고 더 훈련해야지. 할 일 너무 많은 거야. 왜 놀아? 놀아도 재밌게 놀아야지. 생각해봐. 이렇게 세월이 갔어. 한 1년, 2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해봐. 벌써 3학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치하에 살고 있어. 뭐 했냐? 뭘 쓸래? 그냥 그 중수법 하는 거 정말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릅쓰고 와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정말 입장 바꿔놓고 조금만 달려고 생각해봐. 이 위기에 니들은 어떻게 돌파했으면 뭘 적을 건가? 아니면 진짜 나처럼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뭐 책을 몇 권을 읽고 뭐 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시기에 철학사의 유명한 책 100권을 읽어가지고 정말 내가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늘었다라고 하면 뭔가가 있냐 이거야. 나는 뭐 흥분 자기도 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난 진짜 생각하는 거야. 이건 기회야. 더 거꾸로 얘기하면 뭐 했느냐 이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외국 나가자고 할 때 정말 내가 준비하는 여행사는 뭘 준비할지 내일 당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뭘 하지? 나라면 지금이라도 중국 가고 싶으면 난 갈 거야. 그리고 중국어 교류했던 거 중국 학교하고 막 우리 학교 했던 거 난 전혀 안 끊어. 더 보내고 더 할 거야. 그럼 나중에 빈티지 포인트에 분명히 올라가지. 짧게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작년에 한국이 1년 동안 수출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 5천억 달러야. 5천억 달러? 그 중에 중국에 수출한 게 얼마인지 아니? 1,500억 달러. 1,200, 1,500. 엄청난 거야. 물론 비행값이 갑자기 다 올라와서 요즘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그것이 중국의 일자리가 무조건 많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끊임없이 고민할 거리가 많다는 것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렇게 정한 거야. 우리는 듀얼 시스템이야. 하나는 문학사를 공부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 주제 읽고 토론하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했으니까 수업 순서만 정하면 되죠. 그래야 준비가 되니까. 자, 다음 주에 우리 저기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니까 수업할 수 있잖아. 그죠? 다음 주에 발표하실 분 자원자 어느 주에도 상관없어요. 좀 빨리 합시다. 자유주제로 네, 얼마 전에 좋아. 자유주제 중에서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각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장해가지고 뭐 카톡으로 하든 뭐 하든 그 읽을 거리가 뭔지를 미리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저기 좀 불편하면 뭐 개인적으로 보내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든지 하든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고 그냥 뭐 단톡방을 만들든지 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수업을 자율적으로 하시고 저는 초대하지 마세요. 네. 서로 없는 데서 얘기해야 뭐 뒷담화하기 편하고 하니까. 자 그럼 한 명 정하고 한 명 더 합시다. 2명 정하고. 네, 좋아요. 본인은 어느 쪽으로 가요? 여기요, 여기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제로. 네, 좋아요. 그러면 미리 확장할 필요는 없죠. 오늘 집에 가서 좀 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연휴니까 뭐 그 공부는 안 하더라도 이 친구 육아 있는구나 그래서 해석은 굳이 다 안 하더라도 일단 원문 다운받은 거라도 뿌려주면 되죠. 그렇죠? 원문 다운받은 거라도 뿌려주면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되고 저도 보니까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하다가 막히는 게 나오면 막힌 거죠. 예. 그러나 대강 요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고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평소에 중국 관련 거를 그것도 네이버에 물어보고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발전한 거죠. 이민망이나 바이트 같은 게 갔으니 얼마나 다 그죠? 좋죠. 자 그렇게 두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나 이거 해야지라고 계속 읽을 거리를 찾아내시고 아니면 문학상 교재 중에 나 하나 할 거야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읽고 싶고 그러나 문학상 교재는 아까 말한 대로 순서대로 꼭 그 다음 주를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라도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걸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명대 문학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 기왕이면 책 중에 다른 데 관심 있으면 그 부분을 나 이거 몇 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예. 마지막 시험 없습니다. 학점 제 마음대로 줍니다. 그래서 학점에 대한 관심이 커서 걱정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제가 여러분 하는 거, 그다음에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서 피드백 해주고 점수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특강을 하면 절대 보강 안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 나면 바로 종강합니다. 추워. 예, 찬바람 나면 종강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그래도 한번 시도했던 게 나름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우리 가지고 갑시다. 예, 의미가 있었다는 거.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욕심껏 정했는데 해석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그냥 뻔뻔하게 같이 합시다. 이해됐죠? 그게 평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는 남죠.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서치를 하면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내면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건가는 내가 익힐 수 있잖아요.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거 마음껏 읽고 싶은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어를 어떻게 읽는 훈련을 할 건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하면 혹시 그 사이트가 영문판이 있는지를 보고 또 영문판 어떻게 했는지를 또 알면서 그렇죠. 언어 선택을 영어로 해보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예. 어쩌다 보니까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내가 기간제로 근무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수능에 이거 안 보고 선택 안 하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난 어떻게 살지? 몽둥이 때릴 거야? 뻔하잖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면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그런 거 많잖아. 나는 그런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어떻게 나의 방침을 정하지? 교장이 삽질하면 너 어떡할래? 그지? 그래서 자기 철학이 필요하고 자기 철학은 말로 철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케이스 스터디와 기본이 되는 책을 읽고 사유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 타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체득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지. 안 늦었어. 단 하루라도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4학년인데 하고 생각하지 마. 예언이 올해 몇 살이야? 23. 나 58. 내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로 너를 부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쓰지 않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배우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아?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거요. 아직은 관성대로 살기에는 출발점에서 너무너무 가까워. 아직은 시간이 많아. 이제 시작하잖아. 그 시작하는데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3시간 동안 목 아프게 떠든 것 뿐이야. 그래서 찾을 때 욕심껏 찾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나서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럼 우리 다음 주 봅시다. 예. 네.